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옆에 사는 많은 이게 사회 활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도 요 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요 안에서 책임감이 다 감당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이 벌어지는 게 나 하나만의 이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인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많은 인연을 하고 공동 책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똑같이 지식을 배웠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 혼자 책임질 것 같았으면 책임질 사람은 많이 배우고 여기서 조금 배우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모두가 골고루 다 배울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융합이라든가 의논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공공의 이 장소에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책임감 역시도 내 개인의 책임감도 있지만 우리 공공의 책임감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약간의 각자마다의 뭐 30%, 뭐 20%, 뭐 등등 약간의 등급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옛날에는 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져 가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의 단계는 있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조금 차이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도 가정에서 어떤 벌어진 일도 가족들이 다 같이 의논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각자의 책임감을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그걸 연습을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아직은 가부장제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인이든 어쨌든 이 어른들이 다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싶은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그만큼의 책임감을 할 만큼의 우리가 이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만큼의. 이것이 볼 때는 이 사회 전반적인 데하고 우리하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전반적인 여기서 이 전체 공공의 이거 기초에서 우리 가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우리 가족만 어쨌든 똘똘 잘 살면 돼. 이거지만 지금 우리 가족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만 잘하게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임감조차 툭툭 털고 그냥 지금은 남자랑 여자 똑같이 지식을 배웠다는 건 서로서로 의논하고 소통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소통하고 의논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책임감은 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책임감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려고 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를 해요. 만약 우리가 이 정도 일을 도모를 한다 쳐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에너지 썼고 이 사람이 썼어. 각각 공동의 책임인 거예요. 그 나도 여기서 내가 섞어놓고 나는 책임 못 지는 사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공했다면 공공의 책임이 같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데 자,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립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어떤 정치라든가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도 우리 스스로 나눌 줄 알고 나도 거기에 내 책임감에 하는 일부도 들어있다. 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도 내가 뭔가 방치를 했거나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내가 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반대를 했거나 등등 이것이 다 모여져서 지금 오늘날 이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같이 가져가면 같이 한꺼번에 이 나라도 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든가 서로서로 분파끼리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했으니까 누가 책임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전체 우리 국민이 이렇게 된 거는 어느 누구 하나라도 다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돼도 정치 하나 잘못 펼쳐도 우리 아들이 뭔가 하는 일이 뭐 영향을 끼치든 시골에 있는 저 할머니 예를 들면요. 할머니는 만약에 뭐 대통령이 뭐 어떤 일 하든 간에 나는 그냥 내 경로당 가서 잘 놀면 돼 한다 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또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영향이 다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책임을 가져가야 되지 누구 하나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뭐 부모님이 암이 걸렸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또 암이 걸릴 정도로 막 굉장히 뭐 열심히 했거나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했을 때는 그 안에 내가 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서로서로 나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책임감도 서로서로 나눠서 가지는 거죠. 지금은 다. 그렇게 하라고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지식 먹고 나는 그만한 위치에 안 있었다고 네가 다 책임져라.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뽑았잖아요. 대통령도 뽑고 국회도 뽑고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뽑았으면 어쨌든 간에 이 나라에 전부 다 대통령이 다 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뽑은 사람 위주로 해서 우리 국민의 최대한으로 우리가 뭔가 좋은 의견도 개진을 하고 하는데
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좋지만 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세련된 방법 이걸 못 배우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방법 그대로 막 데모를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해서 가는 이 방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식을 갖고 왔을 때 이 방법이 더 잘 된다고 더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오는 거고 또 저쪽도 이 방법으로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 의견들이 서로 마주쳐서 서로 여기서 뭔가 접점을 내고 할 때는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의식, 책임의식, 우리 국민 의식 수준 등등 이게 다 같이 이게 맞물려 있을 때 그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지. 지금처럼 계속 나눠져 있고 선생님 말씀처럼 국민은 없고 조직원이 있다 보니까 다들 여기만 잘 돼야 되고 여기만 잘 되고 여기만 잘 되고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간에 책임감은 지대. 내가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공공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져야 되지 내가 사적으로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시대. 지금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전체 이 환경이 다 미쳤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각자가 나는 뭐 10분의 1, 나는 뭐 5분의 1, 나는 3분의 1 등등 이런 책임의식을 갖고 이걸 얘기를 하면 이게서 분명히 접점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이다, 뭐 또 소년 가장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년 가장조차도 국가에서나 옆에 사람들이 혼자 책임질 거를 다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 가정 자체가 하나가 돼서 책임감을 주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가장이라고 해서 가장이 혼자 모든 걸 벌어서 가정을 건사한다.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물론 건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인 같은 경우도 남편이 뭔가 직장생활 하잖아. 그럼 여기서 나도 같이 직장생활 하는 입장이죠. 집안에서 계속 남편이 신경 쓰고 뭔가 해서 여기서 계속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벌어오는 거지 나는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 보고 남편은 저기 돈 벌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도 저는 똑같이 집에서 하면 똑같이 우리가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 풀기 굉장히 좋아요. 전부 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제가 1번이 책임감이지만 그럼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아카데미 신경이 혼자 책임 다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더 책임감이 느껴지다 보면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막 이렇게 안 하겠죠. 왜? 내가 잘못 평가했다. 그게 잘못되면 내한테 책임감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분별을 하거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장이든 뭐 부인이든 뭐 어머니든 누구든 가족이라고 하면 이 가족이 최소한의 어떤 이 책임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할 때 이 가족이 똘똘똘 뭉쳐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 하신 게 있어요. 깨치려고 하지 마라. 깨치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우리의 숙제로 다 다가온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깨쳤다기보다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옛날보다 조금 더 공부가 조금 더 그래도 약간은 좀 더 깊이가 있어진 건 있겠죠. 있어지다 보니까 책임감이 아니고요. 너무 세상이 재밌어요. 저는 이것도 좀 저한테는 아이러니인데 옛날 같아서는 내가 좀 더 한계를 따면 내가 그래도 하나 더 아는 사람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 생각이고 내가 뭘 한다 내가 완전하게 이게 안 된 사람이 내가 뭘 하다 보면 이 사람 생각이 다른데 난 또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 더 알아감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재밌다가 더 입에 붙어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가 다 내 숙제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렇게 무게감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말씀 하셨을 때 하나를 더 알면 그래 저것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저기도 막 관여해야 되고 저기도 관여 이러니까 내가 무거워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 그냥 저기서 하는 일도 나는 저 사람의 권한을 주는 거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권한을 주고 자기들이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는 거죠. 거기서 두다가 나중에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내가 해도 늦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전에 저 불협화음을 보고 나면 내가 저걸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자기가 내 마음에 들면 좋다고 마음에 안 들면 나보고 오지랖 떤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뭔가 그냥 봅니다. 보고 또 난 내꺼 하고 또 보고 또 내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무겁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나보고 뭐 잘못했다고 막 할 거잖아. 책임감이 있니 없니 할 거잖아. 미안하다. 내가 그까지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가지고 그까지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그 사람 뭘 해라 할 때 그때 내가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아직 나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 그까지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내가 아직은 내 역량 밖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무게감 훨씬 덜해요. 훨씬.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주어지는 대로 하지. 이게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말 이게 없고 주어지는 대로 저거 저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 나름대로 해보는 거죠. 하다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보고 상당히 인상 찌푸리면 아닌가 봐. 또 놓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별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막 많은 집착? 오히려 저는 그게 집착처럼 느껴지거든요. 집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걸 해놓고 여기 잠깐 올 동안 또 여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거 잠깐 또 놓고 또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저한테 뭐 많은 여러 종류의 직함이 있지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다 하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다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를 했지만 지금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따가 다음에 언제 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하든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내가 한마디를 얘기해준다. 이렇게 하면 난 또 그 시간에 이거 할 동안 난 또 요일하고 또 여기를 뭔가 해주고 또 요일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재밌게 문을 열어주고 재밌지? 자네도 해볼래? 오케이 하라는 거죠. 또 여기 또 재밌게 막 옹알옹알 할 동안에 난 또 여기가 또 문 여는 거죠. 어때? 재밌어? 재밌다. 그럼 여기 가서 옹알옹알 해라. 이렇게 저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문만 열어줘도 이 사람이 재밌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는 동안에 자기가 하다 보면 그래서 약간 또 뭔가 서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또 약간의 해결사 노릇을 또 하고 또 나오면 또 거기서 약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약간 차고 올라가다 또 잠깐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오면 또 거기서 또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또 자기 또 올라가. 이제 이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시에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오히려 저는 일은 엄청 많죠. 일은 더 많아졌지만 저한테 과부하는 훨씬 덜해요. 과부하는. 그 내 스스로도 내가 만약 일이 안 되면 저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이거 오늘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 이거 일주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일기장에 쓰든 내가 뭐 축원의 말을 하든 저는 한다는 거죠. 저 합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딱 이게 마음 편하게 못 자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은 도저히 제가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죠. 그래 저렇게 이렇게 해서 세상과 뭔가 어떻게 보면 나를 조정해가면서 타협을 해가면서 가는 거죠. 저는 이게 내가 한 사람이 이게 타협을 하고 내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도 편안하시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고 인류가 많아져야 인류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 눈치 보고 남들이 보면 뭐 이거 안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쫓겨 있는 거죠. 그게 스스로 나를 갖다 막 힘들게 나를 막 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들어온 돈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을 깨쳤다면 10만큼에 해당한 돈이 들어올 것이고 내가 15를 깨쳤으면 15만큼의 돈이 분명히 들어와요. 왜? 깨친 사람은 그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 경제를 주거든요. 저는 이 원칙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친 만큼에 내가 세상을 아는 만큼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는 경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봐요. 경제를 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경제 안 주면 제가 앉아가지고 저 혼자 뭐 내 혼자 일기장을 끄적거리든 뭘 하든 뭐 하고 있겠죠. 저는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만큼 내가 한 만큼의 경제가 들어오지 내가 현재 깨친 상황이 내가 10인데 15를 바란다고 절대 안 한다는 거지. 15를 바라는 순간에 나는 5만큼의 더 하려는 바람에 이 건강이고 모든 걸 다 잃고 나중에 떨어지면 결국 마지막에 15는 채웠으나 이 나머지 5는 내 건강을 보살피는 이 돈을 다 갖다 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승산 없는 이런 그걸 갖다 왜 하냐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을 나는 내가 각자 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조금 이게 처음에 적응하려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가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가다 보면 나한테 맞게끔 저는 그러죠. 이거 뭐 빨리 승진한다 뭐 빨리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만큼 하겠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나는 변화 발전을 할 겁니다. 나는 하는데 절대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하루에 일을 가든 뭐 일주일에 일을 가든 나는 분명히 갑니다. 가는데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이런 거다라고 나는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분별할 때 나는 어떻게 보냐. 내가 하나님한테나 내가 내 스스로 대자연에 내가 스스로 축원을 하면서 내가 일기장에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웃기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럼 내가 나를 보면 뭐라 해요. 너 말은 그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내가 나를 뭐라 한다는 거죠. 저는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자기 점검을 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아 이게 내가 이런 버릇이 어디서 나는 걸 내가 보는 거죠. 아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게 뭐라지 좀 나태해지는 싹이 자라고 있다. 만약 이게 되잖아. 빨리 싹을 누가 잘라야 돼? 내가 잘라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스스로 내가 딱 보고 아 이건 나태의 씨앗이구나. 내가 자르는 거죠 막 이거를. 그렇게 잘라서 내가 가는 거죠. 이게 내가 내 인생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를 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게 저는 자기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정화는 사람들이 보면 법문을 많이 듣다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강의를 듣든 좋은 책을 보든 이걸 내 안에 넣었다면 나는 그걸 왜 넣냐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거 넣었는데 내가 지금 너 그렇게 하고 있냐? 내가 나를 점검하는 거죠. 아 그만큼 안 되고 있다. 아 좀 미안합니다. 그럼 아 내가 노력해야 되겠네. 이걸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안에 있는 어떤 모순이라든가 이 나태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싹 자리 잡고 있는 요걸 갖다 내가 빨리 내가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건 빨리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제거하면서 가면서 가는 게 나는 자기 정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 정화를 해야 되지 부모만 계속 듣고 아 예 알았습니다 막 이게 정화하는 게 아니고 정화를 해서 내 스스로 나를 맑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끊임없는 이걸 통해서 내가 나를 다시 점검을 해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모자라다. 아직도 내가 나태함의 그늘이 남아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남 탓하는 버릇이 남아있다 등등등. 이건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그걸 내가 하나하나 바로 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이쪽을 자꾸 가려고 하다 보면 이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도 안 된다 하거든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이쪽으로 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쪽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지. 이걸 조금 노력하고 있으면 절대 사람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열심히 공부한다거든요. 아니 너는 이거를 안 하고 있다니까? 안 하고 있다면 여기 있으니까 휙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많이 알고 나면 그만큼 세상에 해야 될 일도 많다 하지만 많은 거 보이지만 이제는 옛날에 2개 할 걸 지금은 4개, 5개를 막 하는 거죠.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역할 이걸 내가 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잠도 못 자고 많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거조차도 나는 즐기면서 갑니다. 피곤도. 차 안에서도 내가 뭐 한 5분 정도 완전히 정신 나간 것처럼 자고 있다가 완전히 코를 드르르 걸고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정신 차려서 가고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저는 굉장히 즐겨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잠시 휴식했는데 나는 그래. 차 안에서 오히려 내가 막 코를 골고 5분을 잤다.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그 사이에 내가 뭔가 또 다른 연료, 에너지를 장착을 했구나.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할 일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이클을 내가 내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차 안에서 졸았다. 왜 졸았는가 등등 이걸 다 보고 아, 이래서 했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스스로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노력하다 보니 그 방향 가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젊다고 그래요. 나는 이런 노력하고 계속 하니까 난 젊는 것 같아. 그게. 왜냐면 이게 세월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자꾸 가자 하거든요. 나태해지고 그냥 막 아이고 뭐 좋은 게 좋다 뭐 어쩌고 좀 막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난 악자까지 세상이 중력의 흐름에 나는 안 가는 거죠. 나는 그거 안 따라간다 나는. 이쪽으로 계속 간다.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마인드도 조금 젊어지고 남들 가만히 앉아 누워있을 때 나는 뛰니까 좀 더 젊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남들이 볼 때 좀 더 젊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아는 게 저는 아 이게 진짜 제대로 알았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역할도 보이고 진짜 제대로 알고 나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구나 하는 걸 조금 느껴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면서도 재밌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됩니까? 네.